어머님, 저기 아래 절벽 낭떠러지를 한번 보세요. 정말 깊어요. 어머, 절벽이 진짜 깊네. 무섭고 어지럽구나. 손잡이를 꼭 잡으시고 조심하세요. 알겠다. 그런데 이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뭐라고? 어머님, 이제 좀 제발 사라져 주세요. 지긋지긋해요. 서희야. 그리고 순간 아, 할머니의 비명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이것은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계획된 범죄였을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76살 할머니, 그리고 자유를 원하는 42살 며느리 절벽에서 벌어진 놀라운 진실.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저는 소파에서 듣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감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이야기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상북도 깊은 산골 마을, 해가 뜨기도 전 새벽 4시 반. 윤말순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부엌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76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말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밥을 지었습니다. 50년 넘게 해온 일이라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된장찌개용 멸치를 우리는 동안 김치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꺼내 식탁에 하나씩 올렸습니다. 어머,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서희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42살 서희는 단정한 외모에 말씨도 부드러워 누가 봐도 착한 며느리로 보였습니다. 응, 일찍 일어나는 게 버릇이 되어서 말이야. 말수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잠이 오지 않아서 더 일찍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도 너무 일찍 일어나시지 마세요. 몸에 무리가 갈 텐데요. 서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 보였습니다. 말수는 된장찌개 냄비를 젓가락으로 저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정말 내 걱정을 하는 걸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이런 의심이 올라왔습니다. 서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뭔가 억지스러운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거든요. 서희는 원두커피를 내리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등, 거친 손, 느린 걸음걸이, 모든 것이 늙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접은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지?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반찬 옮기는 거라도. 괜찮다, 괜찮아. 너는 커피나 마셔. 나 혼자 하는 게 더 빨라.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도와준다고 해도 결국 자기 손이 더 빠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며느리가 만든 음식은 짠맛이 강해서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거실로 나가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부동산 앱에서 아파트 매물들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더군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농지랑 집만 팔아도 강남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워낙 건강해서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직 10년은 더 사실지도 모르죠. 6시 반.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내려온 것은 아들 민호였습니다. 45의 나이에도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를 하는 민호는 새벽 일찍 나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너는 어제 늦게 들어왔더구나.
술 냄새가 났어. 어제 회식이 있었거든요. 많이 마시지는 않았어요.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밥그릇에 밥을 정성스럽게 퍼주었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에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손맛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된장찌개 맛 좀 보세요. 민호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과찬이야. 그냥 옛날 방식대로 끓인 거지. 말수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뿌듯한 일도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손녀 지아가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17살 고등학생 지아는 어깨에 카메라를 메고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우리 지아, 잘 잤니? 시험 공부 때문에 늦게 잤을 텐데. 괜찮아요.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냄새에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지아만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애교를 부리는 지아를 보면서 말순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었습니다. 지아야, 또 그 카메라를 들고 다니니? 공부는 언제 할 거야? 서희가 딸을 보며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지아가 공부보다 사진 찍는데 더 관심이 많다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진 찍는 것도 공부예요. 나중에 사진작가가 될 거거든요. 사진작가가 뭐가 대수라고. 그것도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지. 여보,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놔둬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아내와 딸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하지만 서희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아이 교육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 식탁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이런 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시간이 즐거웠는데 요즘은 왠지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찍은 사진 보여드릴까요? 지아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래, 보자. 우리 지아가 어떤 사진을 찍었나? 말순이 관심을 보이자 지아는 신이 나서 어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친구들, 길가의 꽃, 하늘의 구름까지 다양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잘 찍었네. 우리 지아가 재능이 있구나. 할머니, 정말이요? 다음에는 할머니 사진도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이런 할머니와 손녀의 대화를 보면서 서희는 속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아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운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10시 남편과 딸이 모두 나간 후 서희는 친구 미영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조금 떨어진 안방에서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 정말 미치겠어. 왜? 또 시어머니 때문에? 응. 매일 새벽 4시 반부터 부엌에서 쿵쾅거리고 우리 지아한테도 이런저런 간섭을 하고 서희는 거실 쪽을 한번 슬쩍 보고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나를 믿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뭘 해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고. 그래도 서희야, 시어머니가 건강하셔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니까 너는 편하잖아. 그게 문제야. 편한 게 아니라 더 답답해. 내 집 같지가 않아. 서희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결혼하고 15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느낀 답답함이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만 없으면 우리 가족이 얼마나 편할까 싶어. 서희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누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알아. 그냥 답답해서 하는 소리야. 근데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하지만 서희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으면 집안의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들도 모두 우리 몫이 될 텐데. 서희는 시댁에 상당한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농지 3,000평, 2채의 집, 그리고 말순이 평생 모은 적금 몇천 원. 모든 게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 건강하시잖아. 몇 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 미영의 말에 서희는 더 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76인데도 너무 건강하셔. 병원에서 검사받아도 항상 정상이라고 하고. 그래도 서희야,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 마음에 안 좋아. 전화를 끊고 나서 서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말순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76살의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사실 건가? 정말 답답해. 서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아니야, 무슨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서희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 민호는 회사에서 돌아와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희는 지하의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아들아, 요즘 서희가 좀 힘들어 보이는구나.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요즘 부쩍 어두워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며느리가 요즘 표정이 좋지 않아서 말이야.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민호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그도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잘못하신 건 없어요. 서희가 좀 예민한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 지하 교육 문제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래도 내가 더 조심해야겠어. 며느리 눈치 보이지 않게 말이야. 말순의 말에 민호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신 어머니가 자기 집에서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기분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그런 생각 마세요. 우리가 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 자신도 때로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가 있었습니다. 민호야, 혹시 서희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민호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때로는 아내가 어머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때도 있었거든요. 밤늦게 서희와 함께 침실에 들어간 민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무슨 걱정을요? 자기가 우리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야. 서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 다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잘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도 가끔은 어머니 마음도 헤아려줘요. 나이 드시면 외로우실 수도 있고,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요. 저는 매일 어머니 뒷바라지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서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여보, 그런 게 아니라. 됐어요. 이 얘기는 그만해요. 서희는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대화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서희가 갑자기 식탁에 앉아있던 가족들에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새로 생긴 절벽 전망대 가보셨어요? 거기 야경이 정말 예쁘다고 하던데. 전망대? 민호가 국그릇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산 위에 새로 만든 전망대요. 친구들이 거기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서희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에서 검색한 전망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멋진 야경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요? 나도 거기서 사진 찍고 싶어요. 야경 사진은 아직 제대로 못 찍어봤거든요. 그래,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가면 어떨까요? 서희의 제안에 민호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서희는 이런 가족 나들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어머니와 함께하는 외출은 더욱 꺼려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어머니도 가실 수 있으시죠? 나야 괜찮지.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는데 좋은 공기도 마실 겸 가자. 말수는 반가워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 나들이를 간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가족 여행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번 토요일 저녁에 가요. 해질 무렵에 가면 야경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서희가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정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가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늦은 시간을 택한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예쁜 사진 많이 찍어 드릴게요. 지아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가족 모임을 제안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 말수는 서희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지만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말수는 옷장 앞에서 뭘 입고 갈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라 조금이라도 예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지아가 카메라를 손에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지아야. 저녁에 전망대 가는데 뭘 입고 가야 할지 모르겠구나. 할머니, 그냥 편한 옷 입으세요. 어차피 산길 걸어가야 할 텐데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지아는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전망대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빠 말로는 꽤 높은 곳에 있다던데. 걱정 마라. 안전난간도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너희들이 다 함께 가는데 뭐가 위험하겠니? 하지만 말순도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높은 곳이 예전만큼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지럼증도 가끔 있었고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손 꼭 잡고 있을게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지아의 다정한 말에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지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든든해. 지아는 카메라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할머니 예쁜 사진 많이 찍어드릴게요. 특히 야경 배경으로 찍으면 정말 멋있을 거예요. 한편 거실에서는 서희가 핸드폰으로 전망대 위치를 자세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확대해서 보니 전망대는 정말 깊은 절벽 위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건물이나 시설이 거의 없었고 접근로도 한 길뿐이었습니다. 완벽한 장소네.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서희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실수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서희는 전망대 사진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안전난간의 높이, 절벽의 경사도, 주변 환경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저녁 5시 가족들은 민호의 차에 타고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운전석에는 민호가, 조수석에는 서희가, 뒷자리에는 말순과 지아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와, 정말 높네요. 여기서 보는 경치도 벌써 멋있어요. 차가 산길을 올라가며 지아가 창밖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 아래로 마을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보였습니다. 지아야, 너무 창밖으로 고개 내밀지 마라. 위험해. 말순이 손녀를 걱정하며 지아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 멀리 우리 마을이 다 보여요. 정말 예뻐요. 지아는 벌써부터 카메라로 풍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차창 밖의 석양, 산 그림자, 멀리 보이는 마을까지 모든 풍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백미러로 지아의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저 아이가 오늘 밤 자기 계획을 방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 그냥 사진만 찍을 테지. 서희는 다시 앞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 참얼미는 안 하세요? 괜찮다, 괜찮아. 오랜만에 나들이 나와서 기분이 좋구나. 이런 높은 곳까지 올라온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말순은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저기 전망대가 보이네요. 민호가 앞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하는 6시.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높네요.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민호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전망대는 산 정상 근처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앞쪽으로는 깊은 계곡이, 뒤쪽으로는 산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안전난간은 있었지만 그리 높지 않았고 야간 조명도 희미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나오세요. 바닥이 고르지 않아요. 서희가 말순의 팔을 정성스럽게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친절해 보였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말순은 며느리의 배려에 고마워했습니다. 요즘 서희가 부쩍 친절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아는 벌써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서세요. 배경이 정말 예뻐요. 석양이 완전 환상적이에요. 지아야, 할머니가 다치시면 어떻게 할 거야? 조심해서 움직여라. 민호가 딸을 보며 주의를 줬습니다. 이런 높은 곳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서희는 주변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주차장에도 그들의 차 외에는 한두 대밖에 없었습니다. 좋아, 완벽한 조건이야. 증인도 없고 서희의 계획이 서서히 실행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체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서희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지아야, 카메라 타이머 기능 써서 찍자. 민호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전망대 중앙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희의 마음속에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전망대에는 희미한 가로등 하나만 켜져 있어서 분위기가 더욱 으스스해졌습니다. 어머님, 저쪽으로 가보세요. 야경이 정말 예쁘게 보일 거예요.
서희가 말순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전망대 가장 끝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안전난간과 절벽이 만나는 가장 위험한 지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나? 좀 위험해 보이는데. 말순은 불안했습니다. 난간 너머로는 까마득한 절벽이 보였고 아래는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람도 생각보다 강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여기서 보는 야경이 정말 멋있다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사진으로는 다 표현이 안 된다면서요. 서희는 말순을 더욱 끝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민호와 지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반대편 풍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우리 마을 불빛 보여요. 정말 작게 보이네요. 정말 그렇네. 지아야, 사진 많이 찍어라.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으니까. 지아는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야경 사진을 찍기 위해 이것저것 설정을 바꿔가며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있는 쪽도 자주 찍었습니다. 어머님, 저기 아래를 한번 보세요. 정말 깊죠? 무서울 정도로 깊어요. 서희가 말순을 난간에 더 가까이 서게 했습니다. 말순의 몸이 난간에 바짝 붙을 정도로 말이죠. 어머, 정말 깜깜하구나. 이렇게 높은 줄 몰랐네. 현기증이 날 것 같아. 말순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소공포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서희는 주변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민호와 지아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절호의 기회야. 서희의 마음속에서 악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 바람이 강해서 위험해요. 서희가 친절하게 말하면서 말순 바로 뒤로 섰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발짝도 되지 않았습니다. 응, 알겠다. 이 손잡이가 튼튼한가? 말순이 난간을 잡는 순간 서희의 손이 천천히 말순의 등을 향했습니다. 어머님, 저 아래 좀 더 자세히 보세요. 뭔가 반짝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왜? 뭐가 있는데? 그 순간 서희의 손이 말순의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강하지는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말순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 말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난간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서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놀람보다는 연기가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호와 지아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아가 말순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잠깐만. 말순은 간신히 균형을 잡고 다시 전망대 위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놀랐어요. 갑자기 미끄러지신 줄 알았어요. 서희가 말순을 부축하며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나도 깜짝 놀랐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바람이 강해서 그런가 보다. 말순은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자기를 밀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뒤에 있던 사람은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서희가 왜 나를 밀어?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집으로 돌아갈까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질 뻔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 멀리까지 왔는데 이대로 가기는 아쉽잖니.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뭔가 확실하지 않아서 섣불리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쪽 벤치에서 잠깐 쉬실까요? 서희가 전망대 중간 쪽에 있는 작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말수는 벤치에 앉아서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서희는 옆에서 물을 주며 극진히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서희는 다시 말순에게 접근했습니다. 어머님, 아까 놀라셨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안내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미안할 게 뭐 있니?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도 제가 잘못 안내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더 조심스럽게 모셔드릴게요. 서희는 다시 말순을 난간 근처로 이끌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지아는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로 담고 있었습니다. 연속 촬영 모드로 설정해 놔서 셔터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세요. 이런 경치는 흔히 볼 수 없어요. 평생에 몇 번 없는 기회라고요. 서희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너무 달콤했고 뭔가 억지스러웠습니다. 평소의 서희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말수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아까 자기를 민 것도 며느리였다는 걸. 그리고 지금도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서희야, 나는. 어머님, 이제 좀 사라져 주세요. 서희가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민호와 지아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순이 놀라서 되돌아보는 순간 서희의 두 손이 말순의 등을 잇는 힘껏 밀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강하게 밀었습니다. 으악! 말순의 비명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순의 몸은 난간을 넘어 깊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아가 울부짖으며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서희가 연기하듯 울부짖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망과 슬픔이 가득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빨리 구조대에 신고해야 해. 민호는 당황해서 손이 떨리는 가운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구조대요?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서희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이제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거야. 하지만 지하의 카메라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고의로 밀어뜨린 그 순간까지도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서희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서희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모습은 누가 봐도 절망에 빠진 며느리였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어머니는 분명히 괜찮으실 거예요. 민호가 서희를 달랬습니다. 그 자신도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지만 아내를 위로해야 했습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어머님을 더 안전한 곳에서 구경하게 했어야 했는데, 서희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괜찮을까요?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카메라를 꼭 안고 있는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지아야. 할머니는 강하신 분이야. 분명히 무사하실 거야. 하지만 서희는 속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살아날 리가 없어. 완벽한 사고사가 될 거야.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전문 장비를 가지고 온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가요? 구조대장이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야경을 보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하시더니 발을 헛디디셨어요. 서희가 매끄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제가 붙잡으려고 했는데 미처 못 잡았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래쪽 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밤이라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절벽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라 시야가 제한적이었지만 강력한 조명으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고였어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 사고야. 완벽한 사고. 서희는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전체가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어머, 말순이가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응, 어젯밤에 가족끼리 전망대 구경 갔다가 그랬대. 얼마나 며느리가 놀랐을까. 바로 옆에서 시어머니가 떨어지는 걸 봤다니. 마을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서희 씨가 얼마나 착한 며느리인데. 평소에도 시어머니 모시는 거 보면 정말 잘해. 그러게 말이야. 요즘 그런 며느리 찾기 힘든데. 시어머니도 서희 씨 만난 걸 복으로 알았을 텐데. 근데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이 드시면 어지럼증도 있고 그래. 특히 밤에 높은 곳에서는 더 위험하지.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순수한 사고라고 여겼습니다. 서희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슬픈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서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래, 나이 드시면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그래. 내가 자책할 일이 아니야. 사람들은 오히려 서희를 위로했습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희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야. 할머니께서도 내가 자책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분도 가족들을 사랑하셨잖아. 평소에 너를 많이 아껴 하셨는데 하늘에서도 내가 슬퍼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모든 사람이 이것을 사고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서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며느리로 여기며 동정했습니다. 서희는 이런 반응에 만족했습니다.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조됐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세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뭐라고요? 정말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기를 들여다봤습니다. 네, 절벽 중간에 있는 큰 나무에 걸려서 살아남으셨어요. 의식은 없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전화를 받은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서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살아났지? 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셔. 민호가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의 절망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기적이네요. 서희도 기뻐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큰 당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진 것입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셔요. 지아도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말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에도 상처가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환자분이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나무가 추락을 막아준 덕분에 살아남으신 거예요. 몇 미터만 더 옆으로 떨어졌으면 바로 바위에 부딪혔을 텐데.
의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안도했습니다. 언제쯤 의식을 회복하실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머리 외상이 있어서 며칠 더 지켜봐야겠지만 다행히 뇌출혈은 없습니다. 곧 깨어나실 거예요. 서희만 홀로 불안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어나면 진실을 말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말순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민호가 병상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살아있구나. 말순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회복하시면 돼요. 서희도 병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지아가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그날 밤 기억나세요? 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잃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말수는 서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서희야, 네 어머님, 내가 나를 밀었지?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느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서희가 놀라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머리를 다치셔서 기억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민호도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해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서희가 나를 밀었어. 이제 좀 사라져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저는 어머님을 구하려고 했는데.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기였지만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좀 더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뇌진탕 후유증일 수도 있어요. 담당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노인분들이 머리를 다치시면 간혹 기억에 혼란이 와요. 실제로 없었던 일을 기억하기도 하시거든요. 의사까지도 말순의 증언을 의학적 증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날 밤 현장에 있던 건 가족뿐이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해칠 이유가 있겠어요? 다른 의료진도 서희의 편을 들었습니다. 말순은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까지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내 아내가 정말로 나를 밀었다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서희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민호는 어머니의 말을 단호히 부정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마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상처보다 더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자신의 방에서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연속 촬영으로 찍은 사진들 중에 엄마가 할머니를 미는 장면이 여러 장에 걸쳐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 더욱 분명했습니다. 엄마의 표정도 손의 움직임도 모든 것이 의도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엄마가 할머니 뒤에 서 있는 모습이, 두 번째 사진에는 손을 뻗는 모습이, 세 번째 사진에는 실제로 미는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할머니를. 지아는 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친엄마가 할머니를 고의로 밀어뜨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할머니를 의심했지만 할머니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하지? 하지만 엄마는 자신의 친엄마였습니다.
이 사실을 폭로하면 엄마는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은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떻게 돼? 아무도 할머니를 믿지 않는데. 며칠 동안 지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카메라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할머니를 버릴 수는 없어. 지아는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말순이 지속적으로 며느리의 살인 시도를 주장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피고인 장서희는 지난달 15일 저녁 전망대에서 시어머니 윤말순을 고의로 절벽에서 밀어뜨려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차분하게 읽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제 의뢰인은 시어머니를 구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한 서희는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증인 윤말순 씨, 증언해 주십시오. 판사의 지시에 따라 말순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직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의지가 확고해 보였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고의로 밀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이제 좀 사라져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밀었다고요. 말순의 증언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기억에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희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의료진도 뇌진탕으로 인한 기억장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피고인과 증인은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 평소 서희의 행동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재판부도 말순의 증언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다른 증거나 증인이 있습니까? 판사가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검사도 곤란해했습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지아가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증인 김지아 씨, 앞으로 나와서 증언해 주십시오. 지아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카메라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나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아빠, 엄마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저는 계속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카메라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카메라에 모든 것이 찍혀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법정 서기가 카메라를 받아 대형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그날 밤의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한 가족의 모습, 석양을 배경으로 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서희가 말순을 난간 쪽으로 이끄는 장면, 뒤에서 접근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순을 밀어뜨리는 결정적인 순간까지 연속 촬영으로 찍힌 사진들은 마치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서희가 일어서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절벽으로 유도하고 고의로 밀어뜨린 것이 명백합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 사진을 보시면 피고인의 표정과 행동이 매우 의도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서희의 얼굴에는
냉정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인, 이에 대해 변명하시겠습니까? 판사가 서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서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피고인 장서희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실수였어요. 정말 실수였다고요. 서희가 끝까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정 경비가 서희를 제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판사가 최종 선고를 마쳤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말순, 민호, 지아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아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야. 말순이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며칠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지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낸 덕분에 정의가 실현된 거야.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지아야, 정말 고생했구나. 민호도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저 때문에 엄마가. 지아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내가 올바른 일을 한 거야. 민호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어머니와 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아빠도 미안해. 처음에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아서. 괜찮다, 아들아. 믿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 말순은 아들을 이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세 사람이서 새로 시작해보자.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말이야. 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정말 잘 모실게요. 앞으로는 할머니 말씀 항상 믿을게요. 지아가 할머니의 팔짱을 끼며 다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정말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민호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보다 대화는 적었지만 마음은 훨씬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내일 병원 검진 받으러 가실 때 제가 모셔드릴게요. 고맙구나, 지아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든든해. 어머니,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니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마시고 저한테도 의논해 주세요. 민호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자. 이제 정말 가족다워졌구나.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만족감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지아도 자신의 방에서 카메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추억만 담아야지. 가족의 행복한 모습들만. 민호는 거실에서 어머니와 딸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되자.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한 달 후, 세 사람은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전망대였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지아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우리 지아가 실력이 늘었구나. 이제 우리 가족 사진만 찍을 거예요. 행복한 사진들만. 절벽 위에서 속삭여진 악한 마음은 결국 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픈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시련을 이겨낸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으셨을까요? 저는 소파에서 잘 들었습니다. 듣고 계셨던 장소를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